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런 헛소리를 외신 기자에게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위치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자격이 불분명하다며 헌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재판관 임명조차 제동이 걸린 것이 며칠 전인데 한덕수가 어떻게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의 정신줄을 놔버렸기 때문입니다. 파이내셜 타임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 2개월 내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가역적의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절한가? 법적으로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지 라는 외신의 질문에 한덕수가 발끈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관세 정책이 세계와 자국 내 저항에 흔들리는 상황이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서둘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대선 정국인데 한덕수는 왜 저러나 싶을 만큼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면서 빨리 무엇인가를 결정짓고 싶어 합니다. 인터뷰만 보면 미국이 꺼내지 않았던 의제까지 꺼내서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위비를 재협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이지 미국이 통치하는 식민지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일 뿐 대한민국의 이익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는 흔하지 않습니다. 협상도 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보내는 최고국 정책임자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에서 미국을 거스를 생각이 조금도 없다. 트럼프를 거스를 생각이 없으니 대한민국의 협상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만 존재하는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한덕수의 인터뷰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우리 측은 통보를 받기 위해서 미국 측을 영접하려 방미하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빙자해서 미합 중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행위가 매국노의 짓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위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하는 거라는 황당한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말했는데 이는 1905년 이완용이 을사늑약에 서명하면서 했던 말에서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덕수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미국과 윈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도록 미국에서 포장을 잘해준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미국을 위해서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라고. 한덕수는 파이내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덕수는 매국노와 다름없는 짓을 왜 하려는 것일까요? 한덕수의 생각이 그렇다 해도 대미 협상단으로 나서는 최상목 안덕근이 한덕수의 생각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경제부 총리 최상목과 산자부 장관 안덕근과 공유한 인터뷰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회는 권한을 행사해서 이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덕수와 국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민주당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놈들이 그것도 대선 전국에서 알려지면 국힘과 한덕수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덕수가 발설했다면 매국노 발언을 안으로 새기면서 밖으로는 가볍게 무시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욕을 먹을 수 있지만 한덕수의 언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이란 행위로 반박을 해온다면 국힘과 한덕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김한술, 한덕수 인터뷰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의 인터뷰는 노골적으로 한 가지를 알려주려 합니다. 내가 대선에 출마하는데 미국과 협상을 전리품으로 들고 가겠다. 나는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미국과 관계를 뒷배로 삼겠다. 불만 있으면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걸 민주당에 알려주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찌라시와 한덕수 입장에서는 한덕수라는 대선주자 카드에 민주당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한덕수가 출마하려면 5월 3일 이내에 총리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한미 협상을 시작하는 22일부터 성과나 결과물을 내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목표로 하고 한덕수와 최상목이 이유를 불문하고 미국 측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는 각오를 하고 협상 전에 미국에 알리고 미국이 엄청나게 서두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 아직 양국의 구체적인 최고 의제도 통상장관 우리에게 협의를 제시하지 앞두고 않았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권한대행인 백악관 한덕수 입장에서 보면 국무총리가 동맹국에서 외신과 정권이 인터뷰를 바뀔 것이 했습니다. 분명하고 그런데 자기 한 정부와 총리가 이 불편해지는 인터뷰에서 필요 이상의 한미 결과물에 간에 굳이 이미 서두를 이유도 마무리된 없습니다. 방위비 트럼프는 협상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재개할 수도 투자를 있음을 시사해 1순위로 원하고 논란이 됐습니다. 투자 규모가 또 최소 대행과 100조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5월 일엔 3일 이내에 차이가 한미가 없다고 통상 문제에서 지적했다고도 결과물을 내놓는 전해졌는데요. 것은 사실상 당장 어렵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번 한덕수 협의의 인터뷰로 의제로 국내 포함되어 정치에서 있지도 않은 무엇인가를 방위비 원한다는 협상 이야기가 문제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한덕수가 건드려서 5월 3일 이전에 조율해야 어떤 한다는 결과물을 내고 불만석 대선에 분석이 출마하는 나왔습니다. 것이 불가능하다며 양소영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와는 별개로 다른 목적으로 한덕수 인터뷰가 진행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상할 만큼 한덕수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말로 하는 비판이 아니라 한덕수를 향해서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괘씸하고 괘씸하지만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기승전 이재명으로 귀결되고 특정한 프레임을 만들고 유지하고 증폭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들의 스피커는 조금도 줄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수년 내에는 어렵습니다.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당하는 그림이 최선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공격하기에도 최선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이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프레임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바라는 만큼 아직은 이렇다 할 반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5월 3일 이전에 탄핵되어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3일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일까지 한덕수와 국민의힘에게 이런 명분을 선물로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덕수 탄핵은 5월 3일 이후에 검토되어야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선 주자로 나서는 일만 없으면 작은 미풍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한덕수나 최상목은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서고 특검이 가동되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무엇을 노리든지 상관없이 지금 하는 언행들은 내란의 지속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한덕수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최고 국정 책임자라는 직위를 감안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며 매국적인 언행입니다. 파이내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덕수는 굳이 논란이 되는 이런저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발언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기획한 공작입니다. 한덕수가 탄핵당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국정 공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한덕수 차출론을 이야기합니다. 한덕수는 자신 때문에 국정이 혼란하든 말든 개념치 않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이전 주장을 뒤집습니다. 자신이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지녔다 말하고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아직도 노코멘트라고 말합니다. 국정 안정을 가져오려는 노력보다는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언행에 적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나 내란 세력답게 국정 안정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처지를 보면 정당 해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고 한덕수를 비롯한 동조 세력은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놈들은 죄를 키우는 것만 아니라면 교묘하게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시도할 것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이 행정부를 장악하자마자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치적으로 커다란 압박이 됩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갇히면 내란 세력 청산도 검찰개혁도 명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극심한 전국 혼란은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 한덕수가 앞장서서 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할 것 같아 보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출마하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덕수가 공직에서 사퇴하는지를 우선 봐야겠지만 한덕수는 대선에 출마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덕수가 완주해서 패가망신당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덕수의 대선에 대한 생각은 지금 초단위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한덕수 마누라는 점집과 법사를 찾아다니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묻고 다닐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것으로 이재명 정부를 망칠 수 있는지 묻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덕수가 국힘 후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대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서 승리는 사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가 지금으로선 당면 과제입니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지금의 국무위원들. 적어도 3개월이란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도 인수위가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내각과 함께 시작해야 했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심을 버리고 어느 정도 새 정부에 협조하느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임기 시작부터 무너진 모든 분야를 수습도 해야 하고 틀어진 방향도 제자리로 다시 잡아야 하며 국가가 나가야 할 지향점도 국민에 뚜렷하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공과 사가 혼재되어 문란해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져 희미해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혼란 없이 얼마만큼 빨리 바로잡느냐가 이재명의 새 정부가 평가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6월 3일에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대한 평범한 백성의 나라 민국,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으로 대접받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